내가 당신네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지는 알기나 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채널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걸 다뤄드려야 할까 말까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기업 블랙 컨슈머 교육 때는 세세하게 다뤄드리기는 하는데 짧은 시간에 잘못 전달하게 되면 편향된 정보로 전달이 될까봐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예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살았었거든요. 자주 가던 칼국수집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하시는 곳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정말 싸죠. 지금은 아마 영업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이 주인 할머니 분께서 친구분하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밝으셨던 분이 너무 분위기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분께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임산부가 혼자 와서 국수를 먹고 갔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국수를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냐면서 얼마나 놀랬냐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더구나 임산부라서요. 더 양도 많이 주고 본인이 챙기셨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배탈이 났다니까 이 얼마나 할머니도 놀라셨겠어요. 옆에 같이 온 남편분이요.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상한 음식을 파냐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비를 주겠다라고 바로 하셨대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임산부인데 아기가 어떻게 됐으면 책임질 거냐 아직도 안심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본 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병원비하고 음식 환불값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까지 해서 62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5,000원짜리 국수를 파시고 62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다. 이해해달라. 좀 조정을 해달라. 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요.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 뭐 지역 신문에 다 알리겠다.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요. 또 62만 원을 이체해 주셨대요. 제가 거기서 헉 했죠. 주셨다고요? 하니까 어떡하냐면서 줬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남편이요 또 왔더래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계속 걱정이 되고 아내가 힘들어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100만 원으로 받아야겠다면서 나머지 38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과장된 이야기 같죠? 제가 클레임 이슈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별별 고객 사례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사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때 그 고객이 드신 시점에 다른 고객은 없었냐? 다른 고객은 배탈이 나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 고객은 없었냐? 그 고객만 특별하게 따로 제공된 음식이 있었냐? 그 고객 카드로 계산을 했냐? 현금으로 했냐? 전화번호는 아시냐? 병원 진단서는 받았냐?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은 가입해 놓으신 게 있으시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봤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꼭 그래요. 아무런 교육 지원이나 대비가 부족한 곳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도 이제 막 생기는 곳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개업했거나 블랙 컨슈머는요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더 유난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 많아요. 대기업 이슈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임산부 손님을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되고 놀랬겠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블랙 컨슈머도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인과관계는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적정하게 측정이 되어 있어야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고객 외에는 그 누구도 배탈이 났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도 없었고 또 병원은 다녀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진단서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험은 안 들어져 있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배상을 하신 건 정말 훌륭하게 대응을 하신
하신 거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5,000원 국수를 판매하고 나서 100만 원이라뇨. 이미 보상이 된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마음만 속상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렸지만 앞으로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는데 다행히 그 남편분은 연락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사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요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고객의 피해를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또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사실관계, 진위 여부,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필요한 부분도 고객에게 요청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 음식점 사례의 경우에 배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면 누구보다 먼저 병원에 우선 빨리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도록 권고하시고 다른 고객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 범위를 찾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원인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보험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관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니까 보험 같은 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의도치 않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만 과도한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또 만능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최종적인 키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우선 고객의 클레임 제기 시에 상황과 진위 여부 파악이 우선되어야 해요. 무턱대고 과한 공감과 사과 혹은 리액션은요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고객의 피해에는 보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도의적인 책임감을 표현하는 사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피해 사실이 파악되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죠. 보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요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전액 환불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정신적인 피해가 우리 서비스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소견서 같은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견서를 받아오면 금액은 또 고객이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역시도요. 소비자 피해 구제 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 구청에 민원 넣을 거다 라고 하면 되게 긴장하시는데 관할 구청과 소비자 보호원은요 블랙 컨슈머의 입장까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의적인 의도로 과도한 보상을 원하는 것에 대한 증거, 녹취라든지 기록물을 남겨놓으시고요. 구청이나 소비자 보호원 쪽에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안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있었고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보상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하면 보상을 안 해줄까 고민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생명,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관련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료 쪽이라든지 경호, 결혼식 같은 계약 등이 위반되었을 때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또는 고객 클레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최대한 고객을 돕고 고객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화해서 파악하시고 보상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보상의 범위를 정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서비스 재이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고객에게 있는 보상 기준으로 마련해 주세요. 말이 너무 어려웠죠. 제가 예시를 쉽게 드릴게요. 고객님,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전액 환불을 해드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같이 보상의 대안을 하나로만 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또한 고객이 피해를 입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반된 병원 치료비나 진단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는요, 함께 보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만 이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병원 진단서나 다른 정신적 피해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응대를 해주세요. 또 입증된 증거 자료에 따른 보상을 제한했지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에는요, 고객님 저희 쪽에서 제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내해 드렸지만 더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 쪽 보험사와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응대를 해주세요. 만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고객님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한드리는 금액은 땡땡까지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요,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딴 걸 귀찮게 내가 왜 하냐, 돈이나 내놔라, 보상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경우에요. 고객님 지금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하겠습니다. 땡땡월 땡땡일에 고객님께서 입으신 미배송 피해 보상으로 저희가 상품 가격의 전액을 환불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협박으로 느껴지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속하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금전 보상과 협박으로 공포심이 유발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전후 사정과 우리도 고객으로부터 입은 정신적인,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대부분 정신적인 피해나 과도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요, 공갈 협박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것은 고객의 명확한 범죄 행위예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요, 사전 고지를 필수로 해주세요. 또한 고객의 피해에는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과도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특히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무지 예민하고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한 블랙 컨슈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수히 많은 정황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답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또한 요즘 저희 회사 쪽으로 이 블랙 컨슈머에 대한 개인 상담 전화나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교육 신청하는 곳인데 상담을 요청하시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일일이 회신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만 영상의 댓글에다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같이 고민을 해서 영상으로 같이 나눌게요. 고객이라고 다 고객이 아니거든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고객은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